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에서 퇴직하면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34살의 직장인이 받은 50억 원의 퇴직금. 불신이 거둬지지 않아서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박 전 의원을 뇌물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뇌물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한테 무죄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경찰 아버지는 두 달까지 이체 통해서 아버지한테 책임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한테 보내주면 어떻게 한 20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 빨개 먹고 칼 하나씩 들고 등 붙이고 있는 건데, 네? 돌아서면 찔르면 그냥 죽는 사이인데, 이거는. 이 사람들을 안 믿으면 누구 있어? 야, 근데 저거 잘못 나가면 다 몰살이다잉. 왜냐면 시나리오고 뭐고 겠죠. 저러면 돈이. 14일 밤 MBC PD 수첩 퇴직금 50억 원과 무죄 판결 전반부 편이 방송됐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장동 부동산 사건이라는 희대의 특혜 사건은 판검사들이 연루된 비리 사건으로 특히 검사들이 다 헤쳐먹고 이재명 대표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운 역대급 사건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는데요. 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다시금 알게 됐습니다. 어제 공개된 정영학 녹취록은 메가톤급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이걸 검찰에서 가지고 있었고 모든 내용을 다 들어봤다면 누굴 수사해야 하고 누굴 구속해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었을 텐데요. 이 정도 증거가 나오는 녹취록이라면 사법시험을 보지 않은 초등학생도 누가 범인인 줄 알 듯 보였습니다. 이 사건을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건데요. 자신들이 수사와 기소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현직 대통령까지 연루된 사건을 이렇게 정적 죽이기용으로 활용하고 있던 겁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이 사건은 재수사되고 전현직 판사와 검사 그리고 대통령은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될 텐데요. 사건을 덮었다고 생각하는 건 그들만의 착각입니다. 갑자기 다시 생각납니다. 50억 원을 뇌물로 받은 곽상도에게 무죄를 준 이준철 판사가 말이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3월 16, 17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일본을 실무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은 12년간 중단되었던 양자 정상 방문이 재개되는 것으로서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한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1월 16일 오전 도쿄 도착 후 첫 일정으로 현지에 계신 우리 동포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어 당일 오후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이어서 만찬 등 공식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날 오전에는 한일 간의 교류를 지원하고 지원하고 있는 일본의 친선단체 인사들을 접견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입법부간 교류단체인 한일의원연맹과 민간 교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일협력위원회 소속 정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 간 주요 경제인이 동석한 가운데 오찬을 겸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갖고 양국 경제교류 활성화와 기업인 간 교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 오후에는 일본인 대학생과 한국인 유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미래세대 대상의 강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 일정을 끝으로 윤 대통령은 3월 17일 늦은 오후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번 당일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 동행합니다. 기시다 요코 여사와의 만남을 포함해 다양한 일정을 일찍과 조율 중에 있습니다. 방일 관련 상세한 일정은 일찍과의 협의가 남아있는 관계로 마지막까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동사항은 다시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방일 의의와 성과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방일은 그간 경색되었던 한일 관계가 정상화의 단계로 본격 진입했음을 알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작년도 두 차례의 다자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번에 상대국을 직접 방문하여 첫 만남을 갖게 되며 이러한 양자 방문 외교는 12년 만으로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방한, 같은 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 이후에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간 길었던 한일 관계 경색 속에서 양국 지도자가 쉽사리 만나지 못하면서 양국 관계 정체가 지속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방일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양국 간에 본격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을 다시 정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실은 14일 일본 방문의 주요 일정을 공개하면서 한일 관계 정상화의 이정표라고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하지만 야당은 굴욕적 무능 외교라는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주요 일정을 공개했는데요. 첫날인 16일 동포간담회를 가진 뒤 오후에 기시다 후미코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둘째 날에는 한일 기업인들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게이오 대학에서 한일 대학생들을 상대로 강연도 하게 되는데요. 대통령실은 이번 방일이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특히 경제 협력이 논의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두 정상이 도쿄 시내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오래된 오므라이스 집으로 장소를 옮겨 2차까지 할 거라고 보도했는데요. 그런데 이 오래된 오므라이스 가게가 참 이상합니다. 이 가게는 1895년 창업한 렌가테이라는 식당인데요. 1895년은 을미 사변이 일어난 해로 이 사건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됐습니다. 일본 외교를 보면 의미 없는 행동이 없을 정도로 꼼꼼한데요. 이 장소를 회담장으로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대놓고 또 한 번의 굴욕을 주고자 하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갈까 싶습니다. 또 기시다 후미코 총리가 여름에라도 방한할 거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오든지 말든지 그건 일본의 선택이지만 안 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관심은 일본에서 윤 대통령은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 궁금한데요. 빈손으로 돌아왔다가는 전 국민적 공분이 폭발하며 자신도 감당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는 강제동원 배상 협상에서 일방적 양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그 자체로 큰 수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일본의 수출 규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며 뚜렷한 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대일 무능 외교로 국격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한 지 사흘 만에 일본 외무상은 아예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 운운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뒤통수를 친 것입니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면 일본이 성의 있게 호응해 올 것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순진한 기대는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 정부는 외교적 이익과 자존심까지 챙겼고 피해자인 대한민국은 국가적 손해와 굴욕감까지 따하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최소한 다음에 4가지는 제대로 요구하고 관철해야 합니다. 첫째,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 전까지 지소미아 정상화를 유예할 것. 둘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 철회를 요구할 것. 셋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무분별한 도발 중단을 요구할 것. 넷째, 상당한 자원이 매장됐다는 마라도 남단의 7광구 점유권을 의제로 삼을 것 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일 4대 요구를 통해 더 이상의 굴욕 외교를 막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것을 촉구합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줘야 함을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야당은 순진한 기대, 무능 외교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수출 규제 해제는 물론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철회를 약속받아 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건데요. 이조차도 못하면 존재 의미가 없는 정부가 되는 거죠. 무능을 넘어선 무지와 무대뽀 외교. 대체 이런 정권이 있기는 했었나요?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다 보니 이제서야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나섰는데요.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제3자 변제안을 담은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해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대 민주화 교수협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 해법은 우리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으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다면서 굴욕적이고 일방적이며 위험한 발상이라고 맹비판했는데요. 이 단체는 또 국힘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며 현 정부가 과거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늦게라도 이런 성명을 발표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도 침묵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대학들은 모두 시국선언이라도 내야 하지 않을까요?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